하락장이 두려우면 들어올수록 더 좋은 곳에 자산을 놓아라. 단 무리하지 말아야 돼. 지금 뭐 금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기 때문에 무리하지 않고 상급지 갈아타려면 자, 그리고 제가 또 질문을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저한테도 사실 많이 질문하는 내용이기도 한데 네. 갈아타기. 정말 많은 분들이 다 하시는 거예요. 정말 갈아타기 하고 싶은데 갈아타기 쉽지 않아요. 맞아요. 집이 안 팔려요. 네. 이런 거.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네네네. 이분들 같은 경우 그래도 조금 더 냉정하게 갈아타기 전략에 대해서는 한번 얘기를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네. 이제 그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가라는 타고 싶은데 집이 안 팔린대요. 네. 그래서 보면은 이제 갈아타고 싶은 곳은 이제 금매가 나와서 잡고 싶은데 나는 금매로 안 내놓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그런 것도 많이 있어요. 그 갈아타기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얘기를 말씀을 드린다면 네. 일단은 같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같이 이제 내가 갈아타고 싶은 것도 떨어지고 이제 내 집도 떨어지고 하는데 사실 지금 거래 자체가 안 되고 있는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전 정부도 그렇고 지금 정부도 그렇고 이런 불편들을 사실은 해소를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네. 집값이 떨어지는 그러니까 경착륙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정부에서도 원치는 않아요. 그래서 규제 완화 정책을 계속 이렇게 6월 21일에도 이제 조금 규제 지역 해제하고 이렇게 했는데 좀 제한적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불편들 거래 활성화 대책들을 계속 좀 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일단 지금 거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제 하락장에 대해서 지금 걱정을 하세요. 이제 하락장이 왔을 때 내 집도 떨어질 것 같고 이제 갈아타기도 어려운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데 방향성을 말씀드리면은 만약에 하락장이 두려우시다면 더 상급지로 에셋 파킹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걸 누가 몰라요. 더 좋은 데로 갈아타고 싶죠. 그런데 A급지에서 좀 급지가 조금 B급지에서 A급지로 갈아타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돈이 많이 있으면 돼요. 1대1로 갈아타려면 신축에서 신축으로 갈아타려면 돈이 많이 있으면 갈아탈 수 있죠. 근데 보통의 경우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상품을 좀 바꿔야 돼요. B급지 신축이면 A급지 다운사이징 30평대면은 뭐 20평대 아니면은 신축이면 기축이거나 신축이면 재개발이거나 이런 식으로 하나를 놓아야 되는데 일단 이걸 못 놓고요. 이걸 놓지를 못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되면 대출을 크게 일으키지 않은 상태에서 갈아타기가 가능하거든요. 네.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상급지 갈아타기 하라고 하면은 그 대출 어떻게 하느냐고 하는데 대출을 일으키지 않으면 리스크는 없어요. 여기서 상급지로 갈아타면 리스크가 오히려 하락장이 될 것을 두려워한다면 위로 갈아타야 되죠. 더 좋은 곳으로 갈아타야 돼. 물론 하락장에서도 상급지가 안 빠지는 건 아니죠. 빠지는데 그렇게 생각해요. 조금 늦게 빠지고 빠르게 회복한다. 그러니까 회복하는 탄력성이 조금 높은 곳이 저는 더 상급지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락장이 두려우면 들어올수록 더 좋은 곳에 자산을 놓아라. 단 무리하지 말아야 돼. 지금 뭐 금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기 때문에 무리하지 않고 상급지 갈아타려면 상품을 조금 바꿔야 된다. 다운사이징 혹은 신축이면 구축으로 가거나 아니면 재개발도 지금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수도권 B급지인데 예를 들어서 내가 서울에 장인일타운 갈 수 있다. 수도권 B급지인데 서울에 철거하고 있는 지역에 어떤 GTX가 곧 예정이 되어 있는 곳으로 뭐 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어떤 큰 결단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런 결단을 첫 번째 못 하시고요. 두 번째는 내 물건을 크게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수도권에 또 강남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고양시의 강남은 킨텍스, 수원의 강남은 광교, 인천의 강남은 송도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수도권지에서의 강남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은 거주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최근에 시세가 많이 올랐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동하실 생각을 많이 못 하세요. 근데 수도권에서 강남인데 15억을 넘어요. 15억 넘는 거 되게 많죠. 지금 언급한 것들은 많이 그랬죠. 네네. 그렇죠. 사실은 저는 이런 분들 보면 한 번은 갈아타면 어떨까라고 제안을 해요. 왜냐하면 이런 곳들이 다 분양가 자체가 5억 이하였는데 만약에 대출을 2억을 일으켜서 매수하셨다면 본인의 순자산이 13억 구간 막 이렇게 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한남 뉴타운 3구역이 25평형 받을 수 있는 물건이 초기 투자 금액이 12억대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내가 만약에 생각을 바꾸면 최대로 발을 구르겠다라고 생각하면 추가적인 대출을 일으키지 않고 물론 향후에 분담금이라든지 이런 부분 생각하셔야 되겠지만 최상위 급지까지 닿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이런 그 수도권의 강남에 살고 계신 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어떤 반응이 오냐면 여기 GTX 들어오면 더 올라요.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예, 그런 것들을 좀 내려놓으실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럼 내가 살고 있는 미래 가치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확신이 있으시고 이제 네. 비전이 있으신데 이거가 실현되면 더 오르니까 나는 그때 더 오르면 갈아타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이것도 이제 지역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이 살짝 조금 부족하셔서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는 최소한 놔야 되겠네요. 내려놔야 돼요. 예. 근데 지금 대부분의 사람이 놓지 못하기 네. 때문에 다음 단계로 못 나간다. 거의 대부분의 30, 40대들이 결국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 중에 분명히 여러분들이 놓지 못하는 한두 가지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이거를 갈아타기를 어떻게 해야 돼요가 아니라 무엇을 버려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필요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맞습니다. 예,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뭐 그러면 이제 30, 40대 얘기를 했고 지금 20, 30대 지금까지 안 하신 분들도 많고 또 하셨는데 연결하신 분들도 솔직히 좀 맞아요. 있는 것 같고 네, 있습니다. 이분들 같은 경우도 고민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분들한테 해주실 말씀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은 2030 분들은 사회초년생 분들이 올 처음에 워낙에 또 사회에 늦게 진출하세요. 네. 그렇죠. 뭐 요즘엔 대학을 막 6년, 8년씩 다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사회에 늦게 진입하고 또 결혼도 늦으시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수입도 적고 자산도 적으신 거죠. 근데 집값은 이제 수년간 많이 올랐기 엄청 올랐고. 때문에 지금 일정 부분 조정된다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음. 부담되시는 부분이 있어요. 네. 적은 자산, 적은 수입으로 어떻게 내 집 마련을 해야 될 것인가. 사실 지금은 내려놓으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으시죠. 똑같습니다. 오히려 돈이 적으시고 자산이 적으시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집을 마련하시기로 하셨다라고 한다면 정책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는 방안들이 되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생애지출 LTV 80%, 물론 이제 일정 부분의 급여가 받쳐줘야지 80%까지 일으킬 수는 있겠지만 네. 꼭 그렇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또 LTV 80%까지 일으켜서 내 집을 마련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이 또 필요한 시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말씀드린 뭐 디딤돌 대출은 저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수도권 5억 이하 아파트들이 국민 평형으로 따지면은 많이 없을 수 있는데 5구제곱미터라고 한다면 역시 하나를 버리면 네, 8사를 버리면 수도권인데 이 입지에 이 시세라고 할 수 있는 5억 이하의 가구들이 있어요. 분명히 심지어 신축 아파트. 입주 물량이 많이 몰렸다거나 아니면은 최근에 많이 올랐다거나 이런 곳들이죠. 수도권의 아주 핵심지는 아닐 수도 있겠지만 향후 5년을 내다봤을 경우에 거주하게 된다면 인프라가 형성되고 입주 물량은 자연스럽게 해소돼서 나중에 매도할 때쯤이면은 내가 매수한 가격보다는 시세보다는 손해보지 않을 수 있는 정도의 시세까지 내려왔다라고 볼 수 있는 곳들도 많이 있는데 5억이라는 게 또 상징적이죠. 디딤돌 대출 2%대 금리라고 하면 1년 동안 유예하고 그다음에 원리금 균등 상환을 할 수 있고 또 최장 50년까지도. 근데 이게 또 50년이라고 말씀드리면 또 되게 싫어하시는 게 50년 동안 어떻게 대출 갚으라고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들이. 집을 사고 파는 시스템을 이제 모르시기 때문에 그런데 되게 명언이 있어요. 집은 대출로 사고 대출은 집이 갚는다. 집은 대출로 사고 대출은 집으로 갚는다. 네. 지금 이 말을 딱 듣는 순간에 저도 좀 오래 했는데 그러네요. 집이 올라서 집이 대출을 갚아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30년 상환, 50년 상환이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 고객님들은 당연히 겁을 먹고 내가 이제 월급쟁이 생활해가지고 30년, 50년 동안 갚아야 되나 이런 생각하시는데 집을 이제 한번 사보시면 이런 어떤 플로우에 대해서 이제 이해하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 계속 꾸준히 제가 집을 사라라는 포지션으로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집을 사시기로 결정을 하셨다라면 가치 대비해서 좀 나는 이 정도는 수용 가능해 라고 생각하는 집을 부담 없이 즉 디딤돌 대출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2%대 금리는 정말 그때 고정금리가 그렇죠. 된다라고 하면은 정말 월세보다 훨씬 부담이 적으실 거예요. 이렇게 활용하시면 2030 분들은 굉장히 첫 집부터 강남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박탈감을 느낄 수 있고 포기할 수 있지만 조금 급지 나만의 강남 여기에서 시작하면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있고 오히려 좋은 장이 지금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꾸준하게 입지 공부하시고 취득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하시고 네. 이게 뭐 대출이 됐던 아니면 뭐 불인이 분들이 뭐 다른 기술들을 활용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지만 대출이라는 기술을 또 잘 활용하신다면 그래봤자 뭐 디딤돌 보금자리 대출이긴 한데 잘 알아보시면은 또 추가적인 금리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몇 퍼센트 금리 뭐
자동이체하면 몇 퍼센트 네. 이렇게 해서 우대금리가 또 있어요. 예, 디딤돌 대출 같은 경우에. 그래서 2%대 초반까지 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 전세 월세 전환율이 지금 지역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예전에는 1억에 뭐 30, 35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훨씬 많이 올랐죠. 높거든요. 예. 그렇게 따지면 오히려 자가를 마련하시는 게 어떤 현금 흐름에 있어서도 조금 더 좋을 수도 있는 그런 상품들이 있습니다. 저도 지금 말씀하셨던 그 디딤돌 대출, 제가 예전에 투자를 하는 가운데서 어떤 그 선배님한테 그 얘기를 들었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정부가 주는 혜택은 다 활용해 먹어라. 디딤돌 대출이 2%거든요. 네네. 근데 저는 이제 그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각종 정책자금 대출들은 정말 없어서 못 받는 거지 맞습니다. 무조건 받아야 되는 게 맞긴 맞습니다.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제 보금자리 대출하고 디딤돌 대출이 있는데 보금자리 대출은 이제 금리 인상이 반영이 돼서 예전에는 보금자리 디딤돌 대출의 어떤 큰 차이점이 없었어요. 아무래도 디딤돌 대출이 조금 낮기는 했는데 그래도 금리가 한 2%대로 비슷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보금자리 론이 대출이 4%대를 이제 형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디딤돌 대출의 어떤 메리트가 굉장히 크게 이제 부각이 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5억 이하라는 것이 굉장히 기준이 중요하고 소득도 이제 신혼부부냐 생애지초냐 이런 거에 따라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이런 기준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시고 근데 이제 지금 언론에서 막 비관론이 막 득세하고 있잖아요. 네. 이런 거에 잠식되지 마시고 객관적으로 나만의 기준을 정하셔서 이렇게 조금 한 발 내디뎌 보시면 한번 해볼까라고 가볍게 이제 정보를 서칭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시면 좀 어떨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나는 가운데서 50대 이상, 60대, 심지어는 70대까지 이분들하고 얘기를 하면 우리는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당신네들은 이제 앞으로 할 기회가 많지만 이렇게 얘기하시고 근데 60, 70 세대, 뭐 50, 60 세대들 같은 경우도 좀 답답해 하실 것 같기도 그러실 해요. 것 같아요. 맞아요. 60, 70 세대분들은 이제 주택을 보유하신 분들이 참 많이 있으세요. 그렇죠? 예. 어쨌든 뭐 빌라가 되셨던 어떤 다양한 형태로 이제 집이 있다라는 것에 대한 편안함을 또 아시기 때문에 1주택 있으신 분들이 되게 많으신데 물론 뭐 무주택이신 분들도 있으시죠. 이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일단은 만약에 무주택일 경우에 혹은 갈아타기 1주택이셔도 뭐 갈아타기를 제가 추천을 드린다라고 하면 가장 두려워하시는 부분이 일단 대출은 안 받으세요. 대출은 안 받으시려고 하시고 또 이제 대출 없는 상태로 조금 더 상급지 혹은 구축에서 이제 신축으로 대출 없는 상태로 좀 갈아타실 수 있도록 좀 조언을 드리면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이 지역이 바뀌는 거 싫어하세요. 지역 커뮤니티, 기반 커뮤니티가 있거든요. 이제 복지관도 다니셔야 되고 교회도 다니셔야 되고 절도 나가셔야 되시고 막 이런데 이제 친구들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지역을 바꾸는 거 굉장히 어려워하세요. 그래서 저는 굳이 이렇게 막 지역을 막 적극적으로 바꾸면서 우리 젊은 친구분들이 투자하듯이 막 거주와 그다음에 투자를 분리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조심스러우세요. 근데 만약에 내가 같은 지역에서 같은 지역으로 이동한다 하더라도 분명히 이제 상품이 더 좋은데 추가적인 대출이 일으키지 않을 수 있는 경우가 또 있고 그 다음에 만약에 조금 적극적으로 하신다면 구축 아파트 5층짜리 엘리베이터가 없는 구축 아파트예요. 관절이 아프잖아요. 보통 60, 70 세대분들은 자녀분들이 굉장히 효자효녀분들이 상담 많이 하세요.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해서 관절이 안 좋으시고 힘드신데 5층의 아파트 계속 걸어 다니신다. 그래서 이렇게 새 아파트로 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라고 하면 5층짜리 저층 아파트인데 인근에 신축 아파트가 곧 될 곳이 있어요. 그럼 한 4년 정도는 관리처분인가 나오고 입주 철거한 곳들은 이제 4년 정도면은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입주할 수 있어서 이런 곳까지는 제가 가능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추가 투자 금액 없이 추가로 보태지 않고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정도까지는 예를 들면은 뭐 이주의 사업 시행이 났거나 아니면 조합 설립됐는데 이런 부분은 사실 불가한 거고 이렇게 조금만 유연하게 생각하시면 상품도 바꾸고 자산적인 측면에서도 이제 부담 없을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연한 생각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60, 70 분들은 막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투자를 하긴 어렵지만 지역 내에서 또 자세히 보시면 또 상품을 좀 다양하게 하시면 부담 없이 추가 대출을 일으키지 않은 상태에서 지역 커뮤니티를 또 유지하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또 있다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6070 세대분들은 되게 좋아하는 게 월세 받는 거 좋아하세요. 그렇죠. 나이가 또 드시고 들어가는 돈이 많으니까 월세 받는 거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저는 요즘에 6070 분들이 정말 젊으세요.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들이 70대이신데 너무 정정하세요. 정정하시고 또 그 배움의 뜻이 있으신 분들 되게 많으셔서 60대 분들 특히 또 부동산 공부 되게 많이 하시고 하시는 저는 굉장히 환영합니다.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내 집 마련도 좋고 뭐 갈아타기도 좋은데 부동산 기반에서 예를 들면 뭐 농지연금이라든지 아니면 월세나 상가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이렇게 부동산 쪽으로 좀 공부를 하신다면 노후를 조금 더 경제적인 자유를 이제 없던 것에서 짠 하고 만들어내기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겠지만 경제적인 여유는 다양한 부동산에 투자를 통해서 하실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또 자녀분들이 워낙에 또 스마트하시니까 네. 또 자녀분들의 도움을 같이 또 받으신다면 6070 세대분들도 저는 적극적으로 좀 공부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서 정말 좋은 게 농지연금 농지연금. 얘기를 했는데 너무 좋은 정책이에요. 정책은 활용해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쵸. 그리고 저희도 이제 부모님 세팅해드리려고 준비하면서 이제 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농지연금 받으면은 또 300만 원씩 따박따박 들어온다면 부모님 건강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정신 건강, 그 다음에 맛있는 거 드시면서 여행 다니시고 하시면은 또 좋기 때문에 노후에도 부동산은 공부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 뭐 다양한 상품들이 존재하니까 부동산으로 무엇이든지 업그레이드하고 본인의 미래까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수익 창출까지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20대, 30대, 그다음에 40, 50대, 네. 60, 70대까지 어느 정도 얘기를 좀 해봤는데요. 이렇게 해서 오늘 헐헐님 나오셔가지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 그다음에 의견 다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네. 부지런 TV 시청자 여러분께 꼭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한 말씀 좀 네. 부탁을 드릴게요. 제가 너무 집사라고 한 것 같은데 네. 그런 건 아니고요. 현재 상황에서 지금의 조건으로 내가 집을 살 수 있다 혹은 집을 사겠다라고 결정을 했다라면 나만의 강남을 찾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꾸준히 고민을 해보시라는 핵심 메시지가 있었고요. 시장을 꾸준하게 바라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지금은 시장을 다들 떠나고 계시잖아요. 근데 시장을 꾸준히 바라보면 길을 이끌게 되는 어떤 선순환의 상황을 맞이하게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장을 꾸준히 바라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이 말씀에 또 마지막으로도 공감을 네. 하는데 시장을 떠나면 기회가 없습니다. 네. 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저도 지금 시장을 떠나거나 시장에 대해서 외면하거나 하시는 분들이 좀 안타깝다라는 네. 생각이 들기도 하는 그런 요즘 시기인 꼰대 것 같아요. 관점이죠. 꼰대 관점. 그런 시기인 것 같기도 해요. 하지만 그 꼰대도 가끔은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거 네. 뭐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어쨌든 이렇게 해서 우리 헐헐 박석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고요. 여러분들 입지 또는 기타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좀 배우고 싶으시면 우리 헐헐님의 입지 센스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을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네. 또 모셔서 이야기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